네, 자,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아보도록 할까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오늘은 해외 기업 정보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KB증권의 전혜은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아주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네. 오늘은 이제 우리에게 워드나 뭐 엑셀, 파워포인트 등으로 네. 유명하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PC의 대표 운영 체제인 윈도우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 가장 큰 대표적인 기술주 기업인 네.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네. 저 동기업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도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뉴스에서도 몇 년 만에 최고의 시총 1위를 뭐 등극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이 기술주들 빵주라고 좀 했었는데 이제는 빵이 가고 마가의 시대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잠시나마 이 애플의 시총을 제쳤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뭐 강력한 한방이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팽에서 또 뭐 메가의 시대다, 뭐 맹의 시대다 이런 얘기가 네.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방금 1시간 전에 끝난 뉴욕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의 시가총액이 약 8,260억 달러로 끝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8,280억 달러, 약 20억 달러 정도를 추월하면서 오늘도 시가총액 1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계속 이제 1위를 며칠 동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한 방에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경쟁 업체인 애플이 하락한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총을 1위 애플이 조금 약세 이야기가 좀 많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애플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뭐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먹을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아이폰 XS에 새로 나온 어떤 이것들이 부품이 생각보다 발주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애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예전에 뭐 부동의 시가총액 1위를 7년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시총 1조 달러도 돌파를 했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은 3분기는 잘 나왔는데 4분기 가이던스가 좀 하향이 되고 판매 대수 미공개 전환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큰 어떤 무역 전쟁의 피해가 없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유지가 됐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지금 치고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그동안 저희가 PC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PC 사용하시는 분 많이 없잖아요. 다 모바일로 사용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많았는데 오히려 최근에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90년대에는 PC 시장을 주름잡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최고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최고의 기업이었고 뭐 IBM하고 상당히 그 업계를 견주면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모바일 생태계 위주로 바뀌면서 이제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한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CEO가 바뀌고 어떤 모바일이나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과감하게 체질 개선에 나섰고 그 이후에 클라우드 매출이 대폭으로 성장을 하고 그 변화가 성공적이었음을 최근에 입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의 오피스라든가 뭐 윈도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전부 이제 클라우드 위주로 전환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기업 클라우드 시장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은 아마존, 구글과 함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 과감한 혁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달에 오피스 365와 윈도우 10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시큐리티가 결합된 EMS를 모두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게 AI 기능이 특화된 제품이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앞으로 AI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를 좀 보니까 나델라 CEO로 이제 바뀐 이후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그리고 AI 기술을 정말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기업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만이 갖고 있는 강점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지금 모든 어떤 큰 틀을 봤을 때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두 개의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뭐 SaaS나 PaaS 또는 IaaS 세 가지 큰 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소프트웨어
이제 서비스로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흔히 말해서 SaaS라는 이제 약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용 이제 관리 프로그램인 CRM이라든가 특히 고객 자원 관리를 뜻한 ERP 이런 것들을 결합한 다이나믹스 365를 최근에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이쪽 아마존의 웹 서비스를 제치고 이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특히 2017년에도 전체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SaaS가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이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특히 이제 많이 아시는 게 미국에서는 이제 어떤 뭐 취업 포털이라든가 이런 게 별도로 우리나라처럼 뭐 사람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링크드인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합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내에서 강자였던 세일즈포스닷컴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한 상태고요. 특히 또한 이제 PC의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윈도우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기업용 다이나믹스 365라든가 상업용 오피스 365 이런 어떤 최근에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 주도권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어도비 시스템하고 좀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클라우드 분야에서 이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가 사실 클라우드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얼마나 이 분야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네, 이 네. 뭐 클라우드가 이제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넷플릭스를 최근에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 어느 곳에서나 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영상을 보게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넷플릭스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 스트리밍을 제공하다 보니까 네.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끊김 현상, 렉이 잘안 발생. 됐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접속자들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면 네. 끊김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런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법인이나 이런 고객들이 하나씩 이런 어떤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게 최근에 대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큰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아시는 애저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라든가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아마존에 이어서 동사가 이제 글로벌 점유율 2위를 하고 있고 특히 동사 클라우드 사업의 최대 강점이 PC OS 시장 내 거의 90%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시장의 80%의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워드나 엑셀 다 쓰시니까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동사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연산 처리,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애저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대규모 데이터 센터나 기술 투자로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AI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선두권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 좀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끊기면 참 보기가 힘든데 그런 면에서 법인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더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실적뿐만이 아니라 향후 실적 가이던스까지 좋아야 주가가 또 오르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3분기, 즉 네. 이제 올해 7월, 8월, 9월에 실적이 있었었는데 매출은 약 2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 정도 기록을 했고 시장 예상 컨센서스인 292억 달러에 거의 부합하는 수준을 보여줬었고요. 특히 사업 부문별로 봤을 때는 프로덕티비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분인 오피스나 다이나믹스 365, 스카이프, 링크드인이 포함된 이쪽 분야가 네.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9% 정도 늘어난 98억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인 96억 달러를 상회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컴퓨팅, 뭐 윈도우나 엑스박스, 서피스 등도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5% 이상 기록해서 예상을 상회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분야가 워낙 고성장을 계속했었다 보니까 그렇군요. 최근에 네.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늘어난 86억 달러가 나왔는데 너무 기대치가 90억 달러로 좀 높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이 약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하이브리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경쟁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부터는 윈도우도 가상화 서버에서 이제 서비스 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게임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로젝트 X 클라우드를 하겠다는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엑스박스 라이브의 그 월간 사용자 수가
무려 5,700만 명을 오,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단하네요. 예, 네. 이 게임 분야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무려 44%를 네. 늘고 있는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사는 이제 오피스 365나 애저, 다이내믹스, 링크드인 같은 클라우드 연동 서비스 매출 분야를 따로 묶어서 이제 커머셜 클라우드를 항목을 매출을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이번 분기가 그쪽에서도 약 85억 달러, 전년 대비 47%나 늘고 네. 총이익률이 무려 6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굉장히 큰 어떤 그 혜택을 주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최근에 이제 시총 1위에 등극하게 된 어떤 큰 배경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올랐는데도 현재 PER이 약 26배입니다. 뭐 아마존은 거의 뭐 70에서 80배인데, 네. 예, 물론 뭐 약간 이 두 기업의 어떤 특성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특히 모든 디지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제 플랫폼을 꿈꾸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이 상당히 멋있네요. 디지털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플랫폼을 꿈꾼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요. 최근 미국 시장에서 두더지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죠.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전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